2026년 1월 29일 구글은 프로젝트 지니를 발표했습니다. 텍스트 한 줄로 3D 게임 월드를 만들어낸다는 이 기술에 게임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임 엔진 제작사 유니티의 주가는 24% 폭락했고 닌텐도, 록스타의 모회사 테이크투, 그리고 메타버스 회사 로블록스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관련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은 게임 소프트웨어 업계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글이라는 빅테크 업계 정점에 서 있는 수직 계열 회사가 단지 게임 업계를 타겟팅하여 지니3를 선보였을까? 아니면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서비스를 세상에 공개한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 X 계정을 통한 설문조사도 잠시 했었지만 구글 측의 공식 입장을 찾아보며 제가 그 해답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정말 구글이 노리는 건 게임 산업일까요? 오늘은 지니3 이면에 숨겨진 구글의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몇 가지 파트로 나눠 설명해 보죠. 1. 지니3의 정체.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지니3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월드 모델로 프롬프트 창에 글자만 입력해도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가상 환경을 즉시 생성하고 사용자는 그 생성된 공간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 이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24프레임급으로 실시간 작동하며 최대 60초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한 체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게임 엔진은 개발자가 3D 모델을 만들고 맵에 배치하고 물리법칙을 코딩합니다. 그러나 지니3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지니3는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조건값을 코딩의 툴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AI 스스로가 수많은 학습을 통해 세상의 원리를 깨우치도록 한 후 그 깨우친 원리대로 작동하도록 적용한 모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니3는 공이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는 걸 코딩하지 않았는데도 알아냅니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순간 AI는 확률적 지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장면을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방식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일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 왜 게임업계 주가는 폭락했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게임업계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이건 사실 단순합니다. 투자자들은 지니3가 게임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이 이젠 필요 없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건 표면만 본 겁니다. 여기서 구글의 공식 입장을 들려드리죠. 구글 측은 더 레지스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니는 게임 엔진이 아니며 완전한 게임 경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아이디어 구상을 강화하며 프로토타이핑을 가속화할 잠재력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즉, 구글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이미 지니3가 게임 엔진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건 단순 법적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실제로도 지니3는 게임 엔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재 지니3의 제한사항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제한사항은 무엇일까요? 3. 지니3가 단순 게임 엔진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첫째, 60초 제한입니다. 지니3는 컴퓨팅 리소스 문제로 사용자당 전용 칩 하나가 필요하고 60초 이상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딥마인드 연구원 슐로미 프루티도 테크런치 인터뷰에서 실제 사용자가 늘어나려면 60초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시간 제한 정도는 그냥 늘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니3는 특정 퀘스트나 멀티플레이 개념이 없습니다. 즉, 캐릭터를 움직이며 점프하거나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마리오를 만들라고 하면 마리오처럼 보이는 캐릭터가 맵을 돌아다니긴 하지만 코인을 먹거나 적을 물리쳐 목적을 완성하는 스테이지 클리어 등의 개념은 여기 없습니다. 셋째, 일관성 문제입니다. 더벌지 테스트에서 일부는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길을 되돌아가면 중간에 풀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아마 AI 스스로가 생성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거겠죠. 넷째, 720p 24프레임의 한계입니다. 현대 게임은 4K 60프레임 이상이 기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니3는 1990년대 후반 수준의 동적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언급한 제한사항들을 보면 명확해지죠. 지니3는 지금 게임의 목적성을 두고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을까요? 바로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60초지만 1년 후엔 10분, 2년 후엔 1시간이 되겠지. 지금은 720p지만 곧 4K가 되겠지. 바로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4. 구글의 의도는 결국 AGI를 향합니다. 구글이 정말 노리는 건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지니3의 목적성이 AGI에 있다고 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공식 블로그를 보면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World models are a key stepping stone on the path to AGI.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니3 세계 모델은 AGI로 가는 핵심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AGI, 즉 인공 일반지능입니다. 이건 인간 수준의 범용 인지 능력을 가진 AI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겠죠? 왜 지니3 월드 모델이 AGI에 필수적일까? 사실 그 이유는 AI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려면 무한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로봇을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모됩니다. 즉, 로봇이 넘어지면 고장나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깨지고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니3 같은 월드 모델을 로봇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무한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을 실생활에 투입시키려면 이러한 로봇도 일정한 학습을 통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먼저 지니3를 사용하여 수천 가지 주방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좁은 주방, 넓은 주방, 가스레인지, 냄비가 왼쪽에 있는 주방과 오른쪽에 있는 주방. 로봇은 이 모든 환경에서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상현실이라 고장날 일도 위험할 일도 없습니다. 뭔가 애매하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려보죠. 구글 딥마인드는 최근 실제로 이걸 테스트했습니다. 시마라는 로봇에 탑재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지니3의 환경에 넣어 훈련시켰습니다. 산을 오르시오, 강으로 가세요 같은 목표를 주면 시마는 지니3가 만든 세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움직입니다. 지니3는 그러한 시마의 행동을 유도할 다음 장면을 생성하고 시마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행동하는 등 소위 폐쇄적 무한 루프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때 로봇에 탑재될 AI의 학습량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이런 환경이 단지 지니3의 첫 번째 응용 분야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지니3를 통한 구글의 목표는 로봇,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AGI를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딥마인드 연구원 잭 파커는 최근 지니3 월드 모델은 AGI로 가는 길의 핵심이다. 그리고 특히 물리적 형태를 가진 에이전트에게 필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엠바디 에이전트, 즉 몸을 가진 에이전트, 바꿔 말하면 로봇입니다. 결국 구글이 노리는 건 이런 AGI를 탑재한 로봇 산업입니다. 5. 구글의 전략. 그럼 왜 구글은 지니3를 게임 방식부터 시작했을까? 개인적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지니3를 대중들에게 공개할 경우 전 세계 사용자들은 지니3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이 만든 무한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누군가 눈 덮인 산맥을 프롬프트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를 보는지, 무엇과 상호작용하는지 모두 기록되고 결국 이런 데이터는 AGI 모델링에 사용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구글이 지니3를 월 250불을 지불한 AI 울트라 고객들에게 한정 개방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AI가 처리할 연산 비용도 고려했겠지만 월 250달러씩이나 내며 구글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고객이 아닌 우수한 스마트 얼리 어댑터겠죠. 즉, 기술에 관심이 많고 돈도 있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고객들입니다. 구글은 이들로부터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하며 일종의 클라우드 소싱을 노린 겁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환경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버그를 찾아줍니다. 결국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구글은 양질의 고객들에게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달러 가치의 QA 테스팅을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검증입니다. 게임은 가장 가혹한 시장입니다. 게이머들은 프레임 드롭, 버그, 일관성 문제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여기서 지니3를 사용하려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이란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고객들의 피드백을 거칠 경우 빠르게 오류를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게이머들이 이건 쓸모없어라고 하면 아직 개선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셋째, 법적 방어막입니다. 지니3를 게임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결국 현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니3를 통해 실수를 해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서 지니3를 바로 썼다가 오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소송과 규제, 그리고 금지 조치가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가장한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공개하면 이건 연구 프로토타입이고 엔터테인먼트 목적이라고 방어할 수 있겠죠. 6. 그래서 유니티와 언리얼의 미래는 종말이 과연 맞는가?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들은 시장에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유니티 CEO 매튜 브롬버그는 최근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긴 글을 올렸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니3 월드 모델은 콘텐츠 생성을 확장하고 개발 마찰을 줄이지만
유니티는 런타임, 배포, 그리고 장기 운영의 기록 시스템으로 남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지니3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보죠. 개발자가 중세성을 만들고 싶다면 지니3로 일단 10초 만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돌아다니며 느낌을 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벽이 너무 높군. 탑은 여기보다 저기가 낫겠군. 뭐 이런 걸 빠르게 확인하면서 유니티나 언리얼 측이 그 결과를 게임물에 반영할 겁니다. 바로 이때 퀘스트나 NPC 입력, 멀티플레이어 구현 등 정밀한 물리 엔진을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건축에 빗대어 보면 지니3는 스케치 도구고 유니티는 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니3 같은 스케치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로 실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확장해 생각해보면 결국 유니티 같은 게임사와 구글의 협업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죠. 유니티는 이미 AI 기반 콘텐츠 생성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니3 같은 월드 모델을 유니티 에디터에 적용하여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는 유니티 안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지니3가 초안 환경을 만들고 그들은 그걸 기반으로 세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봐야 합니다. 7. 구글의 진짜 게임, 플랫폼 지배, 그리고 현실 세계의 시뮬레이션. 그럼 구글의 장기 전략은 뭘까요? 바로 플랫폼 지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그동안 구글의 역사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990년대 구글은 검색 엔진, 즉 인터넷 정보의 인덱스를 장악했습니다. 2007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했습니다. 2010년부터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OS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의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 깃발을 꼽게 됩니다. 이제 2020년대에 이르러 구글은 제미나이까지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을 읽어야 합니다. 즉 구글은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모든 사람이 활동하게 만듭니다. 검색에서 정보를 찾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며 관련 데이터들은 구글 클라우드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직접 콘텐츠를 만들진 않죠.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게 하고 구글은 플랫폼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거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지니3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직접 게임을 만들진 않습니다. 대신 지니3는 API로 제공하겠죠. 게임 개발사, 로봇 회사, 자율주행차 회사, 영화나 건축 회사, 이들 모두 지니3 API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3를 쓸 때마다 그 데이터는 구글에 쌓이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프롬프트가 잘 작동하는지, 어떤 환경이 자주 만들어지는지, 사용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글은 이런 수집된 데이터로 지니3, 지니5를 만들겠죠. 이게 지금 구글이란 회사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는 이런 엄청난 리소스 데이터를 독자적 플랫폼 내에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최근 일론 머스크가 왜 무모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잭 도시의 트위터를 인수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평소 이런 사람들의 미래 설계 능력은 이미 일반인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말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구글의 궁극적 비전은 콘텐츠 창작의 민주화입니다. 즉, 전문 기술 없이도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동영상 제작을 민주화했듯 지니3는 가상환경 제작을 민주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구글이 통제하고 수익화도 구글이 결정합니다. 즉, 그들이 만든 유튜브 세상의 모든 정책은 바로 구글이 정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자유롭지만 플랫폼은 그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모든 상황의 정점에는 바로 구글이 있습니다. 이걸 지니3로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결국 지니3도 마찬가지 경로를 갈 것이라 봅니다. 누구나 가상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도 플랫폼, 그 내부의 규칙, 그리고 API 가격은 모두 구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저들이 생성한 데이터도 구글이 가져갑니다. 결국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GI를 완성할 겁니다. 8.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구글의 패턴을 생각하면 아마 그들은 지니3로 크게 4단계를 거칠 것이라 봅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장 검증과 데이터 수집. 2단계에서 구글은 고품질 유저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모델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로봇 및 AI 에이전트 훈련소. 이때 구글은 무한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여 AGI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물리적 세계 시뮬레이션의 표준 플랫폼. 쉽게 말해 건축, 영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지니를 쓰고 구글은 현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때도 그들은 이걸 통해 돈을 벌겠죠. 네 번째 최종 목표는 바로 AGI의 달성입니다.
지니가 만든 무한한 환경에서 훈련한 AI가 이제는 현실로 나오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때 그들이 달성한 AGI는 현실 세계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젠 아마 이해할 겁니다. 구글은 게임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실을 시뮬레이션하여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할 뿐입니다. 지니3는 그 첫걸음이고 결국 게임은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먹잇감은 로봇, 자율형 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지금 단순한 AI 도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 아마도 그 세계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바로 구글 같은 일부 빅테크 회사가 가질 수도 있겠죠. 투자자로서, 개발자로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실 단순한 지니3의 놀라운 성능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구글이 그리고 있는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 청사진 안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구글이 진짜 무엇을 노리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밑그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미래를 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도 바로 구독자 여러분 본인들일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